에반게리온은 로봇 애니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와 애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착에 대한 리뷰는 이미 기존에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애착을 조금 더 정신분석적으로 깊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고지 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치원 때 배우지 않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갑자기 다가온 낯선 일을 의심해야 되는데 신지는 단 하루 만에 카오루를 가장 특별한 자리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를 도구로 보는 가운데에서 카오루만은 그를 유일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평생 동안 도구로만 살아온 신지에게는 처음 경험한 조건 없는 수용, 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해, 신지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분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때로는 따뜻하게 대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대하고 때로는 혼을 내잖아요. 아이한테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는 너무 좋고 혼을 내는 부모는 너무 무섭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를 분리하여 저장합니다.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로 분리해서 저장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힘이 생기면 이 분열을 통합해서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이게 보통 6세 때 많이 나타나고 이 과정을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지는 그리고 에반게리온의 꽤 많은 인물들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의 통합이 잘 이루어 있지 않습니다. 에바에 타지 않으면 쓸모없는 취급을 하는 아버지, 그에게 전적으로 따뜻한 대상이었지만 떠나가버린 엄마 유이, 차갑고 거부하는 대상 아버지 겐도, 이 둘 사이에서 신지의 자아는 찢어집니다. 아버지를 갈망하는 리비도적인 자아, 넌 쓸모없어라며 공격하는 반리비도적인 자아, 그리고 간신히 현실을 유지하는 중심 자아. 그래서 신지는 늘 도망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인정받고 싶다는 모순적인 행동을 반복합니다. 도망치면 안 돼 라는 말을 되뇌이는 건 아시겠지만 도망을 치고 싶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도망치면 안 돼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리비도적 자아, 반리비도적 자아, 중심 자아, 이 세 자아가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애착 이론에서 가장 해로운 건 줬다 뺏는 부모입니다. 일관되게 차갑기만 한 부모보다 가끔 따뜻하다가 다시 차갑게 변하는 부모가 아이를 훨씬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발병 원인에는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가 꼽힙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편애보다 일관된 학대가 낫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학대당한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아픈 말인 거 잘 알고 있지만 일관된 부정적인 정서가 대응 전략을 짜기에는 더 쉽더라고요. 정신분석가 페어베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쾌락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찾는 존재라고. 자기를 도구 취급하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에바에 타죠. 그렇지만 카오루는 사도였고 신지는 그를 직접 죽여야만 했습니다. 카오루는 신지에게 흥분 대상과 거부 대상이 합쳐진 존재였고 이 시점에서 신지의 애착 불화는 극한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자신의 애착이 최악으로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지는 카오루를 부정적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잠시라도 온전한 수용을 경험하면 그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리상담의 원리이기도 하죠. 사실 현장에서 자녀를 정서적으로 남용하는 아쉬울 때면 보통 회유책을 많이 씁니다. 그때만큼은 내 아이를 최고의 존재로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캡처는 현실적인 모습과 매우 다릅니다. 겐도는 신지에게 기본적인 회유책마저 쓰지 않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겐도의 애착도 매우 손상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내 유이의 상실 이후 통제와 목적에만 집착합니다.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것이죠. 아들을 따뜻하게 품는 대신 도구로만 바라보고 필요할 때만 호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지에게 줬다 뺏는 경험을 각인시켰습니다. 애착은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쁩니다. 에반게리온의 인물들은 이번에는 참된 관계로 연결될 거야 라는 희미한 희망의 끈에서 매번 좌절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에반게리온의 인물들 모두 매우 불안정한 인물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에반게리온을 본 전체적인 소감이라면 정신적인 코어가 붕괴한 세계관입니다. 그 코어는 수용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된 관계는 그리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 소수의 코어, 그 잠깐의 경험이 그 사람의 삶 전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안노 히데아키의 에반게리온의 결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코어가 손상된 시대에서 미사토는, 아스카는, 레이는, 그리고 인류 보안 계획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음 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스텝업 연구소였습니다.